달성군은 지난 15일 화원읍 설화명곡역 임시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대구 편입 및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 달서구가 구민들과 함께하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3일 부지 오토캠핑장에서 봄철 산불 대비, 공무원 진화훈련 및 산불 방지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1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성군 지회 2025년 정기총회가 지난 7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귀여운 반려견들이 볼리어린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마을 안전을 지키는 달서 반려견 순찰대그 특별한 활약을 함께 만나봅니다. 달서구 의회 이진환 의원과 박광규 의원, 달성군 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실내악 그룹 더 K윈즈가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목관 오중주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서울 심포니에타의 공연이 3월 22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13일 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15일 화원읍 설화명곡역 임시공영주차장 일원에서 대구 편입 및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27만 국민과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함께 달성군의 대구 편입을 축하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 30년의 사진을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과 국민들이 달성군에 보내온 응원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9개 읍면을 상징하는 9개 화분에 꽃과 새싹을 피우는 기념 퍼포먼스도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이어진 2부 음악회에서는 K-팝부터 트로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도약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국민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달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다양한 내빈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어 대구 전체가 미래 100년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확고한 디딤돌 역할을 맡음으로써 달성군과 대구시 서로에게 좋은 윈윈의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와 달성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도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3월 17일부터 군청 참꽃 갤러리에서 대구 편입 지방자치 30주년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부서별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 달서구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확산 북편 주차장,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구민들이 모여 묘목 분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확산 북편 주차장과 성서 국민체육센터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열고 대구 수목원에서 제공받은 3,000그루의 묘목을 구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구민들이 쉽게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매실나무, 무화과, 석류 등 인기 유실수를 비롯한 피톤치드가 풍부한 편백나무, 그리고 홍매와 남천 등 관상수까지 총 13종의 나무가 준비됐으며 1인당 3그루씩 분양되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18년부터 매년 나무 심기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약 4,5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역 내 녹지 공간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3일 구지 오토캠핑장에서 봄철 산불 대비 공무원 진화훈련 및 산불 방지 대책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인 전국 기준 총 279건에 따르면 최근 봄철 산불 발생률은 약 57%인 158건으로 같은 해 여름 35건, 가을 26건, 겨울 60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한 해 중 가장 높은 산불 발생률을 보이는 봄철을 맞이해 지난 13일 정은주 달성군 부군소, 달성소방서 소방관 및 관계공무원 등 6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대비 훈련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불 진화차를 운영하고 직접 살수까지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훈련을 위해 총 10대의 산불 진화차가 동원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주간 부서인 산림과를 포함한 읍면 공무원들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참여자들은 산불 진화차의 펌프를 작동시켜 가상의 발화 지점까지 호수를 전개하고 실수 없이 살수까지 완료하며 달성군이 신속하고 철저한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률이 높은 봄철 대비 산불 방지 대책 회의도 개최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 그리고 취약지역 수시 순찰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계도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달성군의 산불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안전한 달성군을 만들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10일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뒤 김영일 부국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장관 의원은 IBK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대곡동 480번지 1원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순옥 의원은 달서구립 어린이 합창단 설립을 제안했고 박종길 의원은 달서구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적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선주 의원은 최근 개편된 대구시 버스 노선에서 상인 1동과 송현 1동의 노선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조정을 요청했고 이진원 의원은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김정희 의원은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3건의 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김정희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으며 본회의는 산회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2025년 정기총회가 지난 7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군의원, 노인회 임원 및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지회장 표창장 수여, 개회사 및 축사, 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돼 많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승인했습니다. 또한 상호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영현 달성군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달성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는 달성군 실버한 마음 큰잔치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귀여운 반려견들이 볼리 어린이 공원에 모여 마을 안전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달서 반려견 순찰대를 만나봤습니다. 볼리 어린이 공원에 겨울, 호축, 콜리 등 귀여운 명패를 달고 형광조끼를 입은 중소형 반려견들이 모여 순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출범한 달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산책 활동과 주민방범 활동을 접목한 주민 참여 치안 활동으로 반려견과 견주가 한 팀을 이뤄 산책을 하면서 동네 범죄 위험과 생활 위험 요소를 살피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과 견주에게 형광조끼와 명찰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발된 대원들에게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 지원과 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구청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우리 볼리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7월 달에 반려견 순찰대를 창설하고 그 8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우리 관내 볼리동, 달서시장, 제1여성하고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달서 지역에서도 우리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극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한 1,500만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제 반려 문화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려 문화도 그 반려 인구랑 같이 조금 이렇게 같이 높아졌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 반려견 산책도 하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화합도 되면서 뭔가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다는. 달서 반려견 순찰대는 대견 대인 반응, 리드워킹 순찰대 활동 적합성 등이 심사를 거쳐 27명의 우수 순찰대원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 달에 한 번 볼리동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순찰하는 날로 약 30여 명의 순찰대와 방범대원이 함께 순찰하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볼리동 자율방범대랑 달서 반려견 순찰대랑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순찰하고 있는 거는 대구시에서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당 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7개월 동안 25차례의 순찰을 진행하며 학교 인근의 비행 청소년 계도 2회, 유실물 발견 및 파출소 인계사회, 지역 주민들의 순찰 요청 7회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가자 그러면 이제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람 불어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이럴 때 그런 거를 신문구 쪽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뭐 술 취한 취객들이나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 뭐 다녀보니까 도로 인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뭐 신고하고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다른 팀들이랑 다 합류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찰을 마친 대원들은 반려견들에게 칭찬과 물을 나누며 다음 일정들을 공유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반려동물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보는 재미가 엄청 있네요. 하고 싶어요. 도전하겠습니다. 한편 달서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부터 더욱 철저한 선발 과정을 통해 순찰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협력을 확대해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위산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관내 각종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 내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지난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자연에서 모험과 탐험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실 숲속 모험 놀이터와 와룡 숲속 모험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이 시설은 키 120cm 이상의 청소년들이 현장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놀이터를 방문한 어느 학부모는 현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 이용도 하지 못하고 기다림 끝에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날에는 이용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 운영시간이 실제로 청소년이 하교 후에 사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원 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유휴 공간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리 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해당 어린이공원의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의 교부를 결정한 만큼 효율적인 공원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원동은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어 북카페 컨셉의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쉼터 설치를 제안할 당시 일부 특정 계층이 증가하여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근에 경로당을 개소함에 따라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 속 주민 정서 함량을 위한 책 쉼터를 조성하고 IoT,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설을 도입하면 21세기형 스마트 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제어 관리하면 주민 안전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자판기 형태의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로 돌려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많은 수요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나 자판기 안에 가득 찬 페트병이 회수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민 수요에 따라 배출이 많은 곳에 확대하여 설치하거나 빠른 회수를 통해 주민 편의를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0이 넘었지만 구국의 영웅 청년 안중근, 청년 윤봉길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의정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처럼 자체 핵무장 우선시해야 하고
한미동맹 더욱 굳건히 해야 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미일 공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에 3,500석 되는 대공연 시설을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려고 예상됩니다. 저는 7년 전 2018년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월배 차량기지를 신속 옮겨서 그곳에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1,000석 넘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강구 달서구를 만들자고 계속 발언해 왔습니다. 8대 때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출근길에 직접 대구시장에 방문해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이상 1인 시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대구시에서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땅을 매각하여 이전 비용의 70%를 마련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즉각적으로 월배 차량기지의 땅은 한 평도 매각해서는 안 된다. 100% 공공시설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제 월배 차량기지는 달성군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월배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량기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 후적지를 100% 공공시설로 조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구시가 우리 달서구에 그 땅을 무상으로 준다 한들 우리 달서구에는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을 마련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배 차량기지는 대구시 땅이므로 대구시가 앞장서서 문화공연예술시설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문화예술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콘서트 하우스는 중구에 있고 오페라 하우스는 북구에 있으며 달서구에는 달서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남과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월배 지역에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균형 있는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 저 달서군과 연결 중심지에 있는 차량기지에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울산은 얼마 전에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을 마련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236만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인구는 5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끔 3,500석의 대공연장은 대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달서구의 미래를 볼 때 우리 구청장님이 매우 앞장서셨던 시청사도 유치되었고 앞으로 2028년도가 되면 저 호림 강나루 공원에 110m의 에코 전망대도 세워집니다. 여기에다가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이 세워진다면 달서구야말로 새롭게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해 달성군이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 피해를 보았고 184세대 약 600명의 주민 대피에 따른 주민 생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주된 이유에는 천장의 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속한 화재 대응, 피해 확산 방지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최근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기차는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라거나 전기차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차주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차 차주라는 이유로 차량 화재의 원인 제공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총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소홀히 하면 결국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에 맞춰 123만 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167단지 9만 세대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지은 군수님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감지 시스템 지식식 소화 덮개, EV 드릴랜스 등 소화 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효과성이 입증된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를 도입하여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 소화포를 설치하였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관리 수준을 높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는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이 달성군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달성군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악그룹 더 K윈즈가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목관 오중주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4번과 다리우스 미오의 르네 왕의 굴뚝이 연주됩니다. 2부에서는 대구 지역 작곡가 박철아의 바람의 숨결과 페르스터의 목관 오중주가 이어집니다. 목관 앙상블 더 K윈즈는 음악감독 조정현을 중심으로 김민희, 권소민, 최윤경, 김태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추구하며 최상의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박창근 관장은 목관악기만의 청아하고 따뜻한 음색을 가장 잘 드러낼 곡들로 구성했다며 관객들이 목관악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신포니에타의 공연이 3월 22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이 창단한 서울 신포니에타는 5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공연의 일부는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산막 중 코미디언 춤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가 연주되며 마지막은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으로 장식됩니다.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가 내 심장에서 우러나온 작품이라 표현한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연주됩니다. 특히 이 악장 왈츠는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감미로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 낭만 시기까지의 음악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두류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와 조성 구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두류권의 미래 비전을 점검하고 신청사와 시너지를 창출할 두류공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와 관련 교수 등 자문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신청사 건립이 지역사회와 대구 발전에 미칠 영향과 이를 뒷받침할 두류공원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6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사 조성과 함께 두류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미래 도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를 롤모델로 삼아 두류공원을 신청사와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청년 해내기 지원 사업과 청년 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8에서 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해내기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기업, 문화예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개 동아리를 선정해 팀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인식 개선, 청년센터 홍보 서포터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5개 팀을 선정해 팀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4월 6일까지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가 3월부터 수동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주민의 재활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시작되는 휠체어 대여 사업은 화원읍의 신규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화원읍 주민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간 수동 휠체어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난달 말 지역 주민의 물품 기탁으로 마련된 수동 휠체어 세대로 운영될 예정이며 고령, 질병,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 누구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며 연장 시 2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대여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주세요. 대구시가 2025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2025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아이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매일신문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에서 최대 4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 2차 심사를 통해 대상을 비롯한 우수작품 46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 매일신문 사장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작은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되며 대백 프라자 갤러리, 패밀리 페스타, 출산장려의 날 행사 등 오프라인 전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등학교 AI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며 2025학년도 AI 활용 영어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건고등학교는 2020년 교육부 지정 AI 융합교육 중심 학교 운영,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우수 사례 공모전, 전국 1위 교육부 장관상 수상하며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목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는 AI 활용 기반 영어 토론 및 작문 역할극 활동, 디지털 툴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중심 창의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학교과는 AI 코스웨어 활용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형성평가 결과 등의 데이터 기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학생 상담과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보교과는 모듈식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별 최적의 학습 경로에 맞춰 프로그래밍 활동을 실시하고 코드 오류를 분석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술교과는 AI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낙후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전국 교육 분야 AI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업 장학활동 우수 교원 교육감 표창, 전국 수업혁신 사례연구 대회 교육부 장관상, 중등 수업평가, 연구대회 1등급 수상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정식 개교를 한 소식입니다. 2023년 7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방침에 따라 대구 경북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선정된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난 1일 정식 개교했습니다. 지난 4일 첫 신입생 96명과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 교육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심화 교육 과정을 통해 졸업 후에는 반도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달서구가족센터와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리더 및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다지 나눔 공동체의 ESG 환경실천 교육과 사업 출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환경보호 실천 확산을 목표로 일부에서는 환경교육과 팀별 환경 슬로건, 피켓 제작 및 체험 활동을 실시했으며 2부에서는 활동 선서와 개회식을 통해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다지 나눔 공동체는 기존의 돌봄 활동에 환경보호를 결합한 사업으로
지역 리더와 외국인 주민이 협력하여 어르신을 돌보고 환경교육을 병행하며 그린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의 참여에 감사하며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50여 명의 추진위원과 함께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성당동, 두류삼동, 감삼동 등 11개 동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침 안내 및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계명대학교 조명실 교수의 의사소통 방법 이해 강의를 통해 청소년과의 효과적인 소통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추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13일 제22대 신임회장 취임식과 2024 연도상 시상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제22대 회장 취임식은 서울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조현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상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리 없는 깨끗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가평 호텔 하우스에서 진행된 2024 연도상 시상식에서는 우수선수상, 우수심판상 등 6개 부문에서 총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백종덕, 전서빈, 이동준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김시영, 오세영, 김민 감독이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선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14일 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고위직 공무원,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청렴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김혜영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감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혜영 강사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과 청렴한 업무 처리 방법을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달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안심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100일의 발생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546명이 감염돼 초등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역량과 대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과 14일에는 포산초등학교와 금포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권선영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